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2022년 1회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굉장히 쉬운 문제죠. 종자 100개를 파종하여서 40개가 발화하였대요. 그럴 때 발화율을 계산하시오. 계산하시오 문제가 나오면 꼭 계산식과 발화율의 답을 구분해서 꼭 쓰시고요. 단위도 꼭 쓰셔야 돼요. 전체 종자가 100개니까 100개 분의 40개 그리고 곱하기 100 퍼센테이지니까 100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100이란 숫자가 나와서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뭐 105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수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도 꼭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발화율에 대한 계산식, 파종한 전체 종자수분의 발화한 종자수, 요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도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죠. 종자의 구조를 쓰고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샐러리 종자, 기역은 배유, 전체 넓은 부분이죠. 니은은 자엽, 그리고 디귿은 유근, 뿌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엽은 떡잎인데 각각의 종자의 구조를 쓰시는 겁니다. 이것도 꼭 나올 것 같은 문제였죠. 3번. 과수의 영양 번식인 접목의 장점을 쓰세요. 자,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5개나 쓰라고 하시니까 거의 한 2-3개까지는 외우셨을 텐데 아마 5개까지 좀 힘드셨을 거예요. 자, 종자 번식과 비교한 접목의 장점을 쓰셔야 돼요. 자, 종자 번식과 다르게 영양 번식은 모주의 유리한 유전적 형질을 그대로 계승하고 또 종자와는 다르게 기존의 식물체의 줄기, 뿌리, 잎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실을 촉진하고 또 과수 같은 경우에는 접목을 통해서 뿌리나 이런 강건한 것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향상되고 병충해 저항성이나 토양 적응성도 높아지고 기간이 단축되고 종자 결실이 되지 않는 수종의 번식 방법입니다. 이 6개 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외워두세요. 한 번에 5개 안 외워진다고 스스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실 때는 스스로에게 힘을 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접목의 단점도 한번 같이 볼게요. 단점도 장점 나왔으니까 단점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접목은요, 기술이 필요하고 대목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접수와 대목의 생리 관계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대목과 접수 보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식물체를 잠시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위에 게 이제 접수,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뿌리 부분 있는 게 대목이죠. 우리가 큰 대목이 아래고 접수가 위다. 이렇게 구분해서 그림도 그려보시면서 이해해 주세요. 과거에는 작업형이 이렇게 접수와 대목을 연결하는 쪼개접도 나왔고요. 그리고 종자 기사에서는 깎기접도 나왔어요. 깎기접. 그래서 이런 접목에 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번. 다음에 해당하는 화서의 종류를 쓰시오. 화서 하면 꽃 차례죠. 이 그림을 보고 1초 것으로 집단 화서라고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파종 방법에서 줄뿌림, 조파 방법을 설명하세요. 정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줄뿌림, 우리가 이랑을 이제 휴립이라고 하죠. 이랑을 만들어서 이 이랑의 두둑에다가 이제 줄지어서 뿌리는 방식을 줄뿌림, 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줄뿌림의 장점에 대해서 써보세요 라고 추가적으로 한다면 통풍과 통광이 좋고 관리 작업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 하나 쓰시던지 밑에 거 하나 쓰시던지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편한 그런 핵심 단어를 이어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우량 종자의 구비 조건 5가지를 쓰세요. 자, 우량한 종자. 우리가 신품종을 등록할 때 우리가 우수성, 영속성, 균일성,
구별성, 안전성 이런 식의 5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요. 사실 저도 좀 고민이에요. 이거 쓰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맞는지 아니면 다르게 좀 길게 순도가 높은 종자, 발화력이 우수한 종자,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자. 보통은 구비 조건 5가지 쓰세요 하면은 기억을 하실 때 신규성, 우선 품종 요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풀어서 해석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다음은 배양실, 조직 배양, 식물체의 하나하나 어느 부위를 잘라서 또 다른 식물체로 만드는 조직 배양 실험실의 환경입니다. 옳은 것에 동그라미 치시오.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배양실의 온도는 20에서 25도, 40에서 45도는 너무너무 높아요. 그쵸? 그리고 습도는 70에서 80%, 약간 높은 습도를 가지고 있죠. 8번입니다. 굉장히 일촉 코스로 풀 수 있는 문제죠. 호, 박, 수, 박. 이 종자의 과명을 쓰세요. 바로 박과입니다. 자, 박과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교배를 합니다. 인공수정 같은 말인데요. 수분이 돼야 수정이 되겠죠? 전날 암꽃, 수꽃에 봉지를 씌우고, 개화 당일 아침 6시, 8경에 작업을 실시하고요. 인공수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꽃가루가 삽입되지 않도록 유산지를 씌우고 표차를 붙이고 인공수정 여부를 벗기고 확인을 합니다. 과거에 박과작물의 인공교배 순서를 쓰세요 라는 문제도 나와서 한번 추가적으로 기재해 봤습니다. 9번 종자의 수분 함량 검사 시 사용되는 분쇄기의 조건 2가지 쓰시오. 이것도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죠. 종자에 수확하고 나서요. 수분 함량을 꼭 검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자가 수분이 너무 가득 있으면 종자 보관하는데 부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수분 함량 할 때 이 분쇄를 해서 수분을 검사합니다. 그럼 이 분쇄기는요. 비흡수성 물질로 만들어져야 돼요. 흡수가 되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져야 정확한 종자 안의 수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분쇄 시 발생되는 발열에 의해 수분 증발이 영향받지 않아야 되고요. 분쇄 중 주변 공기로부터 보호돼야 되고 분쇄 시에 분쇄기로부터 열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4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 있는 거. 저 같으면 보통 요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종자를 분쇄하는 이유는 종자 사이즈가 큰 종자와 수분 손실 방지의 종피를 가진 종자들은 건조 전에 분쇄해야 되고요. 종자의 수분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온, 항온, 저온이면서 그 저온이 일정하게 항온되는 건조 기법, 고온, 항온, 고온이면서 항시 온도가 일정한 건조법, 그리고 보조 수분 측정법 있고요. 수분 측정 장비 5가지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분쇄기 나왔었죠. 항온기, 수분 측정관 및 데시케이터 등의 부속품이 있고요. 분석용 저울, 체 문제도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간이 수분 측정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마다 벼, 밀, 옥수수, 수박, 보리, 배추, 무, 고추, 당근, 상추, 토마토마다 건조 방법과 건조 시간이 있는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 위에 거 위주로 알아두세요. 10번 종자의 수명에 따른 단명 종자와 장명 종자로 구분하시오. 자,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많이 보셨던 내용이에요. 고추, 옥수수가 단명 종자, 그리고 장명 종자는 가지 수박입니다. 아마 중간에 단명, 상명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상명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다 출제되는 단명, 장명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 외에도 플러스에서 같이 계속적으로 필기를 해서 외워두세요. 이 외에 다른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단골 출제되는 문제죠. 효립, 휴파법, 효립, 구파법. 효립, 이랑 만드는 거죠. 이랑을 만들고 이 이랑 두둑에다가 파종하는 거. 그리고 효립 구파, 이랑을 만들고 골에다가 하는 거죠.
두둑, 고랑. 이거 구분해서 요 핵심 단어 쓰셔가지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성휴법, 그리고 평휴법 구분하셔서 이 네 가지는 완벽하게 공부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12번 모종. 우리가 작물을 심을 때 파종해서 심은 경우도 있지만 어린 싹을 길러서 일정한 작물을 어린 시기에 작물을 이제 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식이 있고 그다음에 정식이 있습니다. 가식은 우리가 봄밭에 심기 전에 일시적으로 심는 걸 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과 호박, 그 다음에 수박에 있는 박과 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잎이 두세 장일 때 가식하면 불량해요. 본잎이 두세 장일 때는 이제 정식을 해야죠. 그래서 떡잎일 때, 아주 어릴 때 가식을 해야 되고요. 가지과 우리가 토마토 아니면은 그 외에 가지 같은 그런 채소들은 떡잎일 때, 어릴 때와 그리고 아니면 본잎이 다여섯 장일 때 가식하면은 불량합니다. 그래서 가식은 본잎이 두세 장일 때 가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끝까지 읽으셔야 돼. 가식하면 불량하다. 가식하면 불량하다. 이 내용을 아셔야지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하실 수 있고 그 외에 호박의 가식 시기, 펜지의 가식 시기 이것도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13번입니다. 고추 외 목화 진딧물 방제 방법 3가지를 서술하세요. 베리트린 유제 농약을 살포한다. 농약명 나왔죠? 농약명 꼭 쓰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농약명 다른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농약 안전정보 시스템 가시면 수많은 농약에 대해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재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시설 재배에서는 방충망 설치한다. 그리고 천적도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꼴레마니 진디벌을 살포한다. 이렇게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14번 가지의 역병 방제법을 3가지 쓰시오. 건전한 토양에서 가지를 육명한다. 건전한 토양 핵심 단어고요. 토양이 장기간 과습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를 철저히 한다. 옛날에 우리가 모든 병해충 방제의 답이 배수철저가 맞는 키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배수철저라고만 쓰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들 채점하실 때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뭔가 서술되는 조금 설명한 내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병든 포기는 조기에 제거한다. 쉽게 말하면 이병주 제거죠. 역병이 심하게 발생된 포장은 연작하지 않고 윤작한다. 돌려짓기입니다. 자, 15번. 이것도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파동시 복토. 흙을 얼마나 덮어주냐는 건데요. 10cm 이상 덮어주는 작물을 고르세요. 튤립, 나리. 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건 백합과 물론 팥까지 백합과 작물입니다. 그런데 튤립, 나리, 수선화, 하이아시스 구근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겨울철에 꼭 우리가 심는 그런 예쁜 꽃들인 구근 꽃들인데요. 이것들은 깊게 심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상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0에서 9cm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16번 사과나무를 깎기 접할 때의 과정이다. 접목이죠. 접목 중에서 깎기 접이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맞은 맛을 쓰시오. 대목과 접수에 뭐가 잘 맞도록 해야 되죠? 형성층이죠. 형성층. 그리고 테이프를 감습니다. 그리고 접목을 실시한 후에는 절단면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랍 등을 도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성층, 절단면 이것들 핵심 키를 알아두세요. 17번 경실종자. 경실종자가 어떤 종자죠? 딱딱한 종자죠. 종폐가 굉장히 두꺼운 종자이기 때문에 종자가 발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면 타파. 어떤 식으로 이 딱딱한 종자를 휴면 타파할까요? 5가지 한번 볼게요. 종피를 파상, 종피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법인 거죠. 농황산 처리법, 농황산,
황산을 가지고 황산 원액이 아니라 좀 연하게 물을 희석해서 종자를 겉에 부분을 녹여버리는 거고 저온 처리 그리고 침지 물에다가 담근 거나 아니면 건열 건조시키거나 열을 가하거나 습열 습기를 가한 열을 가하는 등 환경적이거나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휴면 타파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세 가지만 나와도 되는데 다섯 가지 나와서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외우시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18번. 종자의 순도 검사 시 상추가 정립일 때, 정립 종자의 정의를 두 가지 쓰세요. 정립, pure seed라고 합니다. 정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종자 검사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정립, 그 다음에 타종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종자겠죠. 그리고 잡초 종자와 이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상추가 정립이래요. 그랬을 때 이종 종자가 그러니까 상추 종자 외에 뭐 배추 종자라든지 아니면 목화 종자라든지 이렇게 타 종자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상추 종자가 정립인 거죠. 또한 이물, 모래라든지 먼지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종자가 상추 종자인 거죠. 그래서 이 종자의 각각의 정립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저도 이 문제는 굉장히 낯서네요. 자, 이물이 뭘까요? 이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래, 흙, 종자가 아닌 타종자도 아닌 그런 모든 물질들을 이물이라고 합니다. 자, 19번 볼게요. 다음 모기를 보고 옳은 수학 시기, 생리적 성숙기의 동그라미를 치시오. 단 옥수수, 저도 옥수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옥수수는 수염이 나온 후에 약 한 달, 27일 이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수염 나왔다고 얼른 수확하시면 안 돼요. 옥수수 수염이 나온 걸 확인하시고 27일 후가 물론 품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수확하시는 겁니다. 콩은 꽃이 피고 나서 40일 이후에 수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염이나 꽃이 핀 것을 관찰하는 그 관찰 능력이 이 농업 경영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20번이에요. 종자 검사를 합니다. 종자를 검사를 할 때 시료, 샘플이죠. 이거를 채취하는 목적을 쓰세요. 종자를 검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종자를 아주 어렵고 고도의 기술로 육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종자 검사원에게 이제 샘플링을 해서 드리는데 이 시료를 채취하는 목적은 대량 종자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의 시료를 로트에서 채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료를 채취하는 건데 이 로트의 구성 성분 아까 보셨던 정립, 이종 종자, 이물 및 품질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목적을 다 쓰시긴 조금 어렵고 대량 종자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의 시료인 로트를 채취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로트의 구성 성분인 정립, 이종 종자, 이물에 대한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기억해 두세요. 로트 자꾸 헷갈리실 텐데 우리가 과자나 뭔가 빵이나 이런 규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자들마다 각각의 그 시료의 규격 아니면 킬로그램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로트라고 부릅니다. 자, 시료 채취 절차 한번 볼까요? 1차 시료 채취하고 합성 시료 채취하고 제출 시료 과정은 창고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출 시료가 종자 검정실로 보내지면 종자 검정실에서 검사 시료를 제조하여서 종자 검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기 시험할 때도 보셨을 텐데 1차 시료, 합성 시료, 제출 시료, 그 다음에 검사 시료까지 요 단계도 알아두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화이팅!